오케이. 자, 581번부터 581번. 네, 지금 오늘 수업 언제 끝나요? 오늘 50분? 저 45분에 먼저 나갈 수 있어요. 뭐라고? 45분에 먼저 나갈 수 있어요. 왜? 저 학원 가야 돼가지고. 네. 선생님 저도 가야 합니다. 선생님 저도 가야 돼요. 아이 시끄러워. 저는 40분이야. 아 시끄러워. 자 581번. 쉬고 싶어? 오케이. 자 581번. 자 기억은 함수니까. 함수인지 어떻게 판단하는데? 함수의 정의를 만족시키는지 확인해주면 되지. 네. 자, x의 각 원소에 대응되는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지. 네. x의 각 원소에 대응되는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지. 얘는 함수가 맞네. 기억은 함수다. 리은은 자, x의 원소에 대응되는 y의 원소가 무수히 많이 존재하지. 그럼 얘는 함수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겠지. 얘는 함수가 아니다. 디귿 원이네. 얘는 함수니? 자, x의 원소에 대응되는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여야 함수인데 얘는 두 개인 경우도 존재하지. 얘는 함수가 아니지. 근데 아까 음함수라고 하지 않았나? 아까 음함수라고 했잖아. 근데 함수가 아니래. 근데 음함수잖아. 근데 함수가 아니래. 근데 음함수잖아. 함수가 아니래. 음함수잖아. 무슨 얘기네? 그러니까 얘를 이제 함수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약간 이런 거다. 그러니까 이 원을 양함수로 표현하게 되면 이게 두 개로 나눠서 표현하게 되거든. 무리함수 때 배우겠지만 이 원을 양함수로 표현하게 되면 이게 두 개의 반원으로 나눠서 표현하게 되거든. 이 두 개의 반원씩 나눠서 표현했을 때는 이 각각이 다 함수지. 오케이? 이 원을 양함수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게 된다. 이 녀석을 y는 루트 r제곱 빼기 x제곱, 그리고 이 녀석을 y는 마이너스 루트 r제곱 빼기 x제곱. 이 각각의 양함수는 함수지. 그래서 원을 함수라고 볼 수 있지. 진짜 없지긴 해. 알아서. 네, 그렇대. 부분적으로 봤을 때는 함수이기 때문에 함수다. 알았지? 그냥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된다. 알았지? 일단 함수는 아니다 그래도. 함수를 물어보는 문제에서는. 근데 함수라고 보기도 한다? 그럼 뭐 어떻게? 함수가 아니야. 함수라고 보기도 해. 어떤 말인지 알겠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리을? 자, 얘는 함수니? 함수지. x의 원소에 대응되는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지. x의 원소에 대응되는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지. 함수가 맞다. 자, 함수인 것은 기억 리을. 자, 그 다음에 다시 234쪽. 자, 두 함수가 서로 같은 함수라고 정의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다. 첫 번째, 두 함수의 정의역과 공역이 서로 일치해. 함수 f의 정의역과 함수 g의 정의역이 같아야 되고,
함수 f의 공역과 함수 g의 공역이 서로 같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정의역에 속하는 임의 원소 x에 대한 함수값이 서로 일치해야 된다. 정의역에 속하는 임의 원소 x에 대한 함수값이 서로 일치해야 돼. 이걸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런 말인 거지. 정의역과 공역이 서로 같다는 말은 그 대응되는 두 개의 주머니가 서로 일치한다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정의역에 속하는 임의 원소 x에 대한 함수값이 서로 같다는 말은 그 대응 관계도 일치한다는 말이지. 이해되니? 서로 같은 함수라는 것은 그 둘의 대응되는 주머니나 그 대응 관계가 정확히 일치한다는 말이야. 이해되니? 예를 들어서 자, fx가 x고 gx가 x의 세제곱이고 자, 함수 f랑 함수 g의 정의역이 빼기 1과 1을 원소로 가진 집합이고 공역이 실수 전체의 집합일 때 이 둘의 함수가 서로 같은 함수인지 한번 판단해 볼게. 자, 일단 정의역과 공역이 서로 같지? 첫 번째 조건을 만족시키지. 자, 그리고 이제 정의역에 속하는 임의 원소 x에 대해서 두 함수의 함수값이 서로 같은지만 보면 되지. 자, f-1이랑 g-1이 서로 빼기 1로 값이 같지? f1과 g1이 서로 1로 값이 같지? 그럼 정의역에 속하는 임의 원소 x에 대한 함수값마저 서로 같지? 그럼 두 함수는 서로 같은 함수지. 이해되니? 여기서 주목해야 될 사실은 서로 함수식이 달라도 서로 같은 함수가 될 수 있다는 거. 서로 같은 함수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둘의 함수식이 아니라 대응 관계다. 대응 관계가 일치해야 서로 같은 함수가 되는 거야. 이해되니? 네. 자, 여기서 내가 만약에 정의역의 원소에 2를 추가시켜볼까? 자, 그러면 f2랑 g 값을 비교했을 때 그 값이 서로 같지 않지. 서로 같은 함수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정의역에 따라서 같은 함수가 되기도 하고 다른 함수가 되기도 하고 정의역을 정하기 나름에 같은 함수가 되기도 하고 다른 함수가 되기도 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정의역을 정하기 나름이야. 자, 그러면 두 함수를 서로 같은 함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정의역을 어떻게 구성해주면 될까? 두 함수를 서로 같은 함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정의역을 어떻게 구성해주면 될까? 같은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정의역에 속하는 임의 원소 x에 대해서 두 함수의 함수값이 같아야 돼. 그럼 정의역을 어떻게 구성해주면 돼? 이 방정식의 실근으로 구성해주면 되지. 이 방정식의 실근으로 정의역을 구성해주면 정의역에 속하는 임의 원소 x에 대한 두 함수의 함수값이 항상 같겠지. 항상 서로 같은 함수가 나오겠네. 이해되니? 자, fx랑 gx의 연립방정식의 실근을 구해주면 계산 과정 생략할게. 실근이 마이너스 1이랑 0이랑 1 나오지. 그럼 정의역을 이 빼기 1, 0, 1 그 세 가지 수를 이용해서 구성을 해주면 두 함수는 항상 같은 함수가 될 수 있겠지. 이해되니? 자, 그럼 만들 수 있는 정의역의 수는 몇 개? 이 마이너스 1이라는 수를 정의역에 포함할 수도 있고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지. 0이라는 수를 정의역에 포함할 수도 있고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고 1이라는 수를 정의역에 포함할 수도 있고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지. 가능한 경우의 수가 몇 가지? 2의 세제곱. 근데 공집합이 되는 경우는 빼야 되니까 만들 수 있는 정의역의 개수는 총 7개다. 이해되니? 아까 서로 같은 함수가 나왔던 이유는 정의역에 속하는 원소가 다 fx는 gx라는 방정식의 실근이었기 때문이지. 가자. 자, 근데 이 fx는 gx라는 방정식의 실근이 가지는 의미가 뭐지?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지. 맞아? 그래서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를 이용해서
정의역을 구성해주면 두 함수는 항상 서로 같은 함수로 나옵니다. 이거 234쪽에 써있다.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를 이용해 정의역을 구성해주면 두 함수는 서로 같은 함수가 될 수 있다. 라고. 이거 시험에 잘 나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함수의 그래프. 자, 함수의 그래프의 정의. f의 그래프의 정의는 이렇다. x, fx의 순서쌍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 이게 함수 f의 그래프의 정의야. 또 이제 그래프라고 생각했을 때 곡선 또는 직선 형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그래프의 정의가 아니라 그래프의 정의는 x, fx의 순서쌍들의 집합이다. 이해되니? 그 점들을 좌표평면상에 나타냈을 때 어떤 직선이 되기도 하고 곡선이 되기도 하는 것일 뿐 그래프의 본질적인 정의는 순서쌍들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다. 알겠니? 그래프는 원래 집합이야. 그 집합을 좌표평면상에 찍었을 때 직선이 되기도 하고 곡선이 되기도 하는 거야. 알겠지? 자, 만약에 함수 fx의 그래프가 그 순서쌍들의 집합이 이런 그럼 얘를 좌표평면상에 찍어보면 1,2, 1,3, 3,4 이런 식으로 찍히겠지. 요 세 개의 점이 요 그래프의 모습이 되는 거야. 이렇게 유한계의 점들의 집합도 그래프가 될 수 있다. 이해되니? 그래프라고 해서 꼭 직선이 되거나 곡선이 돼야 되는 건 아니야. 이렇게 유한계의 점들의 모임도 그래프다. 그래프의 정의가 뭐니까 x, fx의 순서쌍들의 집합이니까. 알겠지? 자, 그럼 다들 587번 풀어볼게. 587, 591, 592, 87, 91, 92. 자, 1인 실수 xy가 xy에 대해서 함수 f가 다음을 만들 수 있대. xy에 관한 항등식 f1이 2일 때 f7의 값을 구하래. 자, f1의 값을 활용해서 f7의 값을 유도하라는 거지. 자, f1을 이용해서 f2를 구할 수 있지. 맞아? 자, 2는 1 플러스 1이니까 f2는 f1 곱하기 f1이지. 그래서 4 나오네. 자,
자, 요 F1과 F2의 값을 이용해서 F4의 값도 구할 수 있고 F3의 값도 구할 수 있지. 자, F4는 2 플러스 2니까 F4는 F2의 제곱이지. 16. 자, F3은 3분의 1 플러스 2니까 F1 곱하기 F2지. 8. 요걸 이용하면 또 자, F의 8도 구할 수 있지? F의 8. 또 F의 몇 도 구할 수 있어? 6도 구할 수 있고 또 F의 7도 구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 다 구할 수 있겠지. 자, 문제에서는 F7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F7은 3 더하기 4니까 F3 곱하기 F4지. F3이 8이고 F4가 16이니까 8 곱하기 16해서 128. 이해되니? F0도 구할 수 있을까? 자, 1은 1 플러스 0이지. 그럼 F1은 F1 곱하기 F0인 거지. 그럼 F0이 얼마 나올까? 1 나오지. 맞아? F0을 구했으니까 F 빼기 1도 구할 수 있지. 자, 0은 1 더하기 빼기 1이지. F0은 F1 곱하기 F 빼기 1이지. F0이 1이고 F1이 2니까 F 빼기 1의 값은 얼마? 2분의 1이지. 그러니까 이걸 이용하면 또 F 빼기 2, F 빼기 3 다 구할 수 있지. 돼? 이거 시험 잘 나간다. 여러 번 해봐. 다른 것도 많이 구해봐. 이렇게. 알겠지? 요즘 표정 안 좋은데? 뭔가 이해 안 되지 지금? 표정 보면 다 보여. 뭔가 지금 안 되는 게 있어 지금. 한 2개 정도. 좀 뒀지? 아니요. 아니 말고. 내가 뭐 다 맞출 수는 없는 거니까. 그쵸. 뭐 아니면 드린 거지. 자, 591번. 서로 같은 함수래. 그러면 정의원에 속하는 1인 두 원소에 대해서 두 함수의 함수값이 서로 일치하겠지. F1은 G1, F2는 G2. 또 각각에서 A, B에 관한 방정식이 한 개씩 나오니까 A, B의 값 결정되겠지, 그치? 넘어갈게. 592번. 자, 두 함수가 서로 같은 함수가 되도록 하는 정의역을 모두 구하래. 두 함수가 서로 같은 함수가 되기 위해서 정의역을 어떻게 구성하면 된다고?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 자,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해주면 1이랑 3 나오지. 이 1, 3을 이용해서 정의역을 구성해주면 두 함수가 항상 서로 같은 함수가 될 수 있지. 그러니까 만들 수 있는 정의역의 개수는 3개. 오케이? 근데 그 개수가는 아닌데요. 그러면 3, 1, 3. 오케이? 자, 이제 제일 중요한 1대1 함수입니다. 자, 여기 사람 여기 집중 잘해야 돼. 거의 집중하고 있지? 그리고 책상 밑에 뭐 먹고 있는데 제가 박치기 하게 되는 애들 알지? 네. 박치기 하게 되네. 날라간다. 자, 1대1 함수. 일대일 내용을 했나요? 1대1 함수부터 1대1 되는 까지 역함수까지 한 번에 설명할 거야 지금. 잘 들어. 한 15분 정도면 끝날 것 같아. 15분 하고 5분 부터 푸는 거야. 무슨 내용? 더 빨리 끝날 수도 있고. 네. 자, x에서 y의 함수 f에 대해서 이거 무슨 말이야? x가 정역이고 y가 공역인 함수 맞지?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함수 f를 1대1 함수라고 한다.
이게 1대1 함수의 정의다. 일단 외워보세요. 외워. 자기 마음대로 외우면 안 되고 저거 그대로 외워. 그대로. 자기 멋대로 외우면 안 돼. 그대로 외워. 외우고 나서 좀 음미해봐. 저 조건식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x 값이 다르면 함수 값이 다르네. 네. x 값이 다르면 함수 값이 다르네. 어떤 대응 관계를 만족시켜야 x 값이 다를 때 함수 값이 다를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봐. x 값이 다를 때 함수 값이 다른 함수. 이게 1대1 함수라는 거잖아. 그럼 어떤 대응 관계를 만족시켜주는 함수가 1대1 함수가 되는지를 잘 고민해보자. 좀 예를 들어볼까? 자, 요 x에서 y를 함수 봐봐. 1대1 함수를 만족시키는지 확인해볼게. 1대1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x 값이 다를 때 함수 값이 달라야 돼. 지금 봐봐. x 값이 다른데 함수 값이 서로 같지. 네. 그럼 1대1 함수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겠네. 이거 둘은 괜찮지. x 값이 다를 때 함수 값도 다르지. 이런 것도 한번 다시 볼까? 자, 지금 x 값이 다른데 함수 값이 서로 같지. 1대1 함수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지. x 값이 다를 때 함수 값이 달라야 되는데 함수 값이 같지. 1대1 함수가 될 수 없지. 자, 그럼 어떻게 하면 1대1 함수가 될 수 있을까? 어떤 대응 관계를 가져야 1대1 함수가 될 수 있을까? y의 원소에 의해 대응되는 x의 원소가 유일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y의 원소에 의해서 대응되는 x의 원소가 유일하면 x 값이 다를 때 함수 값이 다를 수밖에 없지. 이해되니? y의 원소 하나에 의해서 대응되는 x의 원소가 묶여야 돼? 한 개면 되지. 그러면 함수 값이 x 값이 다를 때 함수 값이 다를 수밖에 없지. 그래서 1대1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y의 원소에 의해 대응되는 x의 원소가 유일해야 된다. y의 원소에 의해서 대응되는 x의 원소가 유일해야 된다. y의 원소 하나에 대응되는 x의 원소 하나여야 된다. 이해되니? 이렇게 y의 원소 하나에 x의 원소 두 개가 대응되는 순간 x 값이 다르지만 함수 값이 같은 상황이 생겨버리지. 이거 이해되니? 자, 이거를 그래프상으로 볼까? 자, 2차 함수 볼까? 자, 얘는 1대1 함수가 아니지. 왜냐면 y의 원소에 의해서 대응되는 x의 원소가 몇 개니까? 두 개니까. x 값은 다르지만 함수 값이 같기 때문에 1대1 함수가 아니지. 자, 이런 3차 함수도 1대1 함수가 아니지. y의 원소에 의해서 대응되는 x의 원소가 유일하지가 않지. x 값이 서로 다르지만 함수 값이 같지. 1대1 함수 아니지. 자, 그러면 1대1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그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야 될까? 계속해서 증가만 하거나 계속해서 감소만 하면 되겠지. 그렇게 되면 y의 원소에 의해서 대응되는 x의 원소가 유일해지지. 함수의 증감이 바뀌잖아. 바뀌는 순간 y의 원소에 의해서 대응되는 x의 원소가 유일하지 않게 되지. 함수의 증감이 바뀌는 순간 y의 원소에 의해서 대응되는 x의 원소가 유일하지 않게 되지. 그래서 1대1 함수가 깨져버린다. 자, 1대1 함수를 유지하려면 증가할 거면 계속 증가하고 감소할 거면 계속 감소해야 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1대1 함수들은 증가함수 아니면 감소함수다. 알겠지? 연속 함수인 경우
실력 정석에 있는 예시인데 시험에 잘 나왔거든. 얘 증가함수 바뀌지? 얘 1대1이라는 거지. y의 원소에 의해서 대응되는 x의 원소 유일하잖아. 증가함이 바뀌지만 불연속인 경우에는 이렇게 1대1 함수가 나올 수가 있다. 오케이? 여기 학교 시험에 잘 나온다. 1대1 함수 뭔지 알겠어? 빨리 정리해. 머릿속에 빨리 외우고 좀 정리해. 네, 1대1 기억은 하지. x 값이 다를 때 함수 값도 다른 함수.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 어떤 명제가 참이면 그의 대우도 참이지. 그럼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지. 함수 값이 같을 때 x 값도 서로 같은 함수. 함수 값이 같을 때 x 값이 서로 같기 위해서는 y의 원소에 의해서 대응되는 x의 원소가 유일해야 된다. 그래야만 함수 값이 같을 때 x 값이 같을 수밖에 없다. y의 원소에 의해서 대응되는 x의 원소가 유일하니까. 네? 자, 그럼 1대1 배역. 자, 1대1 배역이 뭐냐면 여기 잘 들어야 된다. 자, 1대1 함수들 중에서 1대1 함수들 중에서 치역이랑 공역이 같은 함수를 1대1 대응이라고 한다. 1대1 함수들 중에서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 자, 이 구좀 추가해볼게. 자, 얘네 1대1 함수는 맞지? 근데 치역과 공역이 다르지? 1대1 대응이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근데 이 구를 지워버리면 치역과 공역이 같아지지. 그럼 1대1 대응이지.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이 1대1 대응이 되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잘 봐봐. y의 각 원소에 대응되는 x의 원소가 오직 하나지. y의 각 원소에 대응되는 x의 원소가 오직 하나지. 그럼 y에서 x로의 함수를 하나 생각해 줄 수가 있지. y에서 x로의 함수를 하나 정의할 수가 있지. 이해되지? 자, 그 함수를 함수 f의 역함수라고 부른다. 1대1 대응이 되면 y의 각 원소에 대응되는 x의 원소가 오직 하나니까 y에서 x로의 함수를 하나 정의할 수가 있는데 그 함수를 함수 f의 역함수라고 부른다. 그래서 역함수는 원함수랑 정의역과 공역이 반대이면서 동시에 대응 방향도 정반대다. F1이 6이지. 정역의 원소 1은 함수 F에 의해서 공역의 원소 6으로 대응되지. 그럼 역함수에 의해서는 6이 어디로 대응돼? 1로 대응되겠지. 그럼 F의 인버스 6이 얼마? 1인 거지. 역함수가 뭐니까? 원함수랑 정역과 공역이 정반대인 동시에 역방향 대응 관계에 의니까 1이 6으로 대응됐을 때 역함수는 6이 1로 대응된다. 자, 그러면 F2가 7이지? 그럼 F의 인버스 7이 얼마? 2겠지. 또 F3이 8이지? 그럼 F의 인버스 8이 얼마? 3. F4가 5지? F의 인버스 5가 4지. 오케이? 자, 그럼 얘를 좌표 평면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자, 함수 fx가 1,6을 지날 때 역함수 그래프는 6,1을 지나는 거지. 함수 fx가 2,7을 지날 때 역함수 그래프는 7,2를 지나고 3,8을 지날 때 8,3을 지나고 4,5를 지날 때 5,4를 지나지. 자, 역함수가 지나는 점들을 보면 원함수랑 y는 x 대칭 관계에 있는 점들을 전부 다 지나지. 따라서 역함수는
원함수랑 y는 x 대칭 관계의 점들을 모조리 다 지나기 때문에 역함수랑 원함수는 서로 y는 x 대칭 관계겠지. 즉 원함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서 역함수를 얻을 수 있겠네. 이것도 이해되지? 네? 1대1 대응이 되게 되면 y의 각 원수에 대응되는 x의 원소가 오직 하나가 되기 때문에 역함수를 정의할 수 있게 된다. 이해되지? 어려운가? 수업 듣고 싶어 있다가 그 역함수의 존재 조건이 1대1 대응인 거는 너무 당연한 사실인 거지. 그 뭐 형광펜 치면서 외울 필요는 없다. 그렇지? 1대1 대응이 아닌 1대1 함수의 역함수를 정의할 수 있어? y의 각 원소에 대응되는 x의 원소가 오직 하나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얘는 역함수가 정의가 안 되겠지. 1대1 대응에서만 정의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딱 두 문제 풀고 끝. 한 문제 풀고 끝. 자, 598번. 자, 598번 보시기. 가도 되나요? 가면 된다. 별표 3개만 써놓자. 자, x에서 y로의 함수에 얘가 정역이고 얘가 공역인 거지. 함수 fx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 그럼 x가 함수 f에 의해서 공역의 원소 x제곱 빼기 2x 더하기 a로 대응된다. 이런 말이겠지. 대응의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자, 이때 함수 fx가 1대1 대응일 때 f4의 값을 구하래. f4의 값을 구하래. 뭘 구하라는 거야? a를 구하라는 말이지. 자, 일반적으로 2차 함수는 1대1 함수가 아니지. 1대1 대응이 될 수 없지. 자, 여기 2차 함수 그래프 그려보면 아래로 볼록하고 추계 방정식의 x는 1이지. 자, 근데 정역이 3 이상의 실수지. 그럼 증가함수니까 1대1 함수가 될 수 있겠네. 이해되니? 요 주어진 정역에서는 1대1 함수가 될 수 있다. 자, 1대1 대응이라고 했잖아.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공역이랑 치역이랑 같지. 따라서 이 공역이 바로 뭐가 된다? 치역이 된다. 1대1 대응이 되는 순간 공역과 치역이 같기 때문에 공역이 곧 치역이다. 오케이? 그러면 함수값의 범위가 2 이상의 실수라는 말이지.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해석해보면 함수 fx의 최소값이 얼마라는 거야? 2라는 말이지. 언제 최소값을 가져? x가 또 3일 때 최소값을 갖지. x는 3에서 함수값이 2라는 말이지. fx가 몇 콤마 몇을 지난다? 3,1을 지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f3이 2다. 여기서 a 값이 결정되지. 맞아? 자, 1대1 대응이면 1대1 대응이 되면 치역과 공역이 같기 때문에 공역이 치역이다. 따라서 공역이 2 이상의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치역도 2 이상의 실수고, 자, 함수값의 범위가 2 이상의 실수인 거지. 따라서 함수 fx의 최소값이 2가 되고 x좌표가 3일 때 최소값을 갖기 때문에 3,1을 지난다는 말이 되겠지. 오케이? 자, 숙제는 599번까지.